잊고 있던 오랜 상처를 달래줄 시간. 분노와 불안은 대립관계에 있다.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건강한 공격성마저 차단한다. 당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택하는 우회로는 제때 말로 표현하고 푸는 것보다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의 화를 빨리 인정할수록 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로써 상대방에게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혹여 끝내 그것이 관계 개선을 돕지 못한다 해도 당신이 표현하는 분노가 적당한 시기에 관계를 끝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쉽게 욱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이들도 스스로 화를 조절하고 불같은 성미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 이런 성향이 문제인 것은 정작 화를 나게 만든 대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탓이다. 욱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소한 일에 격분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화나게 한 원인이라고 간주한 것과 자신이 격분하는 반응 사이에 사실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패턴화된 사고 회로가 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거기에는 자신이 버럭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지금 그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고 회로 때문임을 모른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되도록 머릿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맹점을 포착해야 한다. 정말로 나를 화가 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분노는 가급적 서서히 화가 올라오는 단계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한 격분 상태로 넘어가면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 앞서 말한 맹점이란 다름 아닌 철저히 주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특정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기 무의식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 뒤따른다. 충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해석이다. 타인이 건넨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호의적인 발언마저도 이 해석을 거치면 인신공격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 부정적인 해석의 중심에는 아물지 못한 오래되고 깊은 상처가 있다. 두 돌 지난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 발끈하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힘들어 상담을 청한 여성이 있었다. 우선 우리는 그녀가 아이에게 공격성을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아이의 태도를 보고 엄마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테면 그녀는 아들의 시선조차 공격이라고 속단했다. 쟤 또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네? 엄마한테 존경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어. 이런 식의 해석이 내려지면 그녀는 곧바로 아이를 혼냈다. 나와 대화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들의 시선이 아니라 본인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나 날카로운 발언 등은 그렇게 느끼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처 때문이지 상대가 객관적으로 정말 그것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상처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책 도입부에서 자존감이 약하고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떠올려보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면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발생한 내면의 깊은 상처가 분노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그것을 건드렸을 뿐이다. 어릴 적 있었던 경험 때문에 커서도 쉽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도 이 감정에 꾸준히 조종당하고 압도당한다. 앞서 말한 두 돌배기 아들을 둔 여성도 자신의 어릴 적 기억과 아이와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뒤섞은 경우였다.
난데없이 터지는 분노 때문에 당혹스럽다면 다음 5가지 작업을 차례대로 시도해보길 권한다. 1단계. 당신이 벌컥 우라가 치미는 전형적인 상황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상황이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자극, 해석, 반응의 패턴을 분석하기 좋다. 당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낀 말과 행동을 되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글로 적어보자. 그 아랫줄에 당신이 해석한 내용을 덧붙이고 다시 그 아래에는 당신이 반응한 내용을 적는다. 2단계. 그렇게 적은 상황들마다 공통되는 사항을 찾아보자. 아마도 당신이 평가절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제 당신이 살면서 겪어온 오래된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자. 이토록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깊고 오래도록 아물지 않은 상처와 모욕은 무엇인가? 3단계. 그 상처를 찾았다면 내면 어른의 입장에서 당신의 내면 아이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일어난 아픔과 상심을 위로해주자. 아이에게 다음에도 혹시 공격받는 느낌이 들면 내면 어른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자. 4단계. 앞으로 있을 비슷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자. 우선 당신 혹은 내면 아이가 예전에 받은 상처를 자꾸 현재로 끌어와 전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과거와 현재라는 2가지 부분을 서로 명백하게 분리하려고 노력하자. 5단계.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성숙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두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 성숙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중국 속담을 기억하길 바란다. 딱 한 번 화를 참으면 100일간의 걱정을 면할 수 있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이든 쉽게 욱하는 사람이든 되도록 의식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내면에 가진 상처, 바람, 동기,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하나 의식할수록 공격성을 다루는 것도 쉬워진다.